여보, 또 그런 식으로 말하네.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25층, 저녁 7시. 박영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다. 68세, 키 175cm에 약간 구부정한 어깨. 3년 전 대치고등학교 교장에서 은퇴한 그는 매일이 똑같았다. 아침 6시 기상, 근처 공원 30분 산책, 아침 식사 후 신문 읽기, 점심 후 2시간 낮잠, 저녁 뉴스 시청, 그리고 밤 10시 취침. 정확히 3년 2개월째 반복되는 일상이었다. 아내 정순이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중얼거렸다. 65세인 순이는 영수보다 3살 어렸지만 요즘 자주 허리가 아프다며 투덜거렸다. 쌀이 떨어져 가는데 장 좀 봐달라고 했더니 맨날 내일이 언제야? 영수는 리모컨으로 소리를 높였다. KBS 뉴스에서 경기 침체 소식을 전하고 있었다. 45년 결혼 생활. 이런 사소한 잔소리가 요즘 유독 귀에 거슬렸다. 아니, 쌀 한 포대 사는 게 뭐 그리 급한 일이라고. 내일 아침에 사면 되잖아. 순이가 설거지를 멈췄다. 고무장갑을 벗으며 거실로 나왔다. 앞치마에 물기가 묻어 있었다. 급하고 안 급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요즘 너무 무기력해. 영수의 눈썹이 꿈틀했다. 무기력하다는 말. 평생 수백 명의 학생과 교사들을 이끌어온 자신에게 던진 그 한마디가 가슴을 찔렀다. 무기력하다고? 내가? 목소리가 높아졌다. 옆집에서 들릴까 걱정이 될 정도로. 그래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서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은퇴했다고 해서 사람이 이렇게 되나? 영수는 벌떡 일어났다. 혈압이 오르는 것이 느껴졌다. 목 뒤가 뜨거워졌다. 그럼 당신은 뭘 그리 잘했다고 그래? 평생 남편 뒤에 숨어서 살면서. 순이의 얼굴이 굳었다. 45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아니, 사실이잖아. 내가 교장으로 있을 때는 교장 부인이라고 대접받더니 이제 은퇴하니까 나한테 잔소리나 하고 있잖아. 순이가 눈물을 글썽였다. 설거지하던 손을 앞치마로 닦았다. 당신,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영수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서고 있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평생 누구 덕에 살았는지 모르나. 내가 벌어온 돈으로, 내가 만들어 놓은 집에서, 내가 쌓아놓은 명예로 떵떵거리며 살았으면서. 순이가 손으로 입을 막았다. 몸이 살짝 떨렸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구나. 영수는 그제야 자신이 내뱉은 말의 무게를 깨달았다. 순이의 얼굴에 스친 상처와 실망. 하지만 이미 늦었다. 자존심이 그를 더 깊은 구렁텅이로 밀어넣었다. 나가겠어. 그는 현관 옷장에서 재킷을 집어들었다. 어디 가려고? 이 밤에? 당분간 돌아오지 않을 테니까 알아서 해. 영수야, 진정해. 우리가 뭐 하는 짓이야. 하지만 영수는 이미 신발을 신고 있었다. 문이 쾅 닫혔다. 복도에 선 영수의 가슴은 쿵쾅거렸다. 아내의 훌쩍이는 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영수는 주먹을 쥐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방금 45년 인생 동반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는 것을. 하지만 되돌아갈 수 없었다. 자존심이라는 족쇄가 발목을 묶고 있었다. 서울역 대합실. 밤 10시. 영수는 멍하니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다. 갈 곳이 없었다. 큰아들은 캐나다, 작은 딸은 호주에 있었다. 시차 때문에 지금 전화하기도 애매했다. 동료 교장들에게 연락할까 생각해봤지만 부부싸움 때문에 집을 나왔다고 말하기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대합실에는 몇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큰 가방을 옆에 둔 대학생, 노숙자로 보이는 할아버지,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가는 듯한 중년 남성. 영수는 자신이 이들과 같은 처지에 있다는 사실이 서글펐다. 바닥에 떨어진 신문 한 장이 눈에 띄었다. 무심코 집어들었다. 조선일보 사회면이었다. 칼럼 제목이 보였다. 인생 후반의 동행, 어떻게 만나는가, 황혼 이혼 시대. 진짜 행복을 찾아서.
영수는 씁쓸하게 웃었다. 동행이라니. 방금 전까지 옆에 있던 사람을 내가 밀어냈는데 칼럼을 읽어보니 요즘 60대 이후 이혼이 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은퇴 후 갑작스럽게 늘어난 함께 보내는 시간이 오히려 갈등을 키운다는 분석도 있었다. 나도 그런 건가? 매표소 앞에 섰다. 어디로 가야 할까? 마음이 복잡했다. 찜질방에서 하룻밤 보낼까도 생각했지만 그건 너무 초라했다. 어디로 가시겠어요? 20대 여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강릉. 강릉으로 한 장. 왜 강릉이라고 했는지 스스로도 몰랐다. 아마 멀리 가고 싶었나 보다. 바다가 보고 싶었나 보다. 11시 55분 출발. KTX 있습니다. 일반실로 드릴까요? 네. 기차표를 받아든 영수의 손이 떨렸다. 성인이 되어 처음으로 목적지 없는 여행이었다. 교장 시절 문제를 일으킨 학생들에게 늘 말했었다. 도망은 답이 아니다. 문제에 정면으로 부딪혀서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자신이 도망치고 있었다. 68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대합실로 돌아와 시계를 봤다. 11시 30분. 25분 더 기다려야 했다. 휴대폰을 확인했다. 아내에게서 온 전화나 문자가 있을까 싶어서였다. 아무것도 없었다. 당연하지. 내가 그렇게 상처 주는 말을 했는데. 영수는 주머니 깊숙이 휴대폰을 넣었다. 그리고 천천히 승강장으로 향했다. 승강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뒤돌아보고 싶었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자존심이 그를 붙잡았다. 11시 55분. KTX가 들어왔다. 열차에 올랐다. 심야 시간이라 승객이 많지 않았다. 한 칸에 10명 정도. 대부분 조용히 잠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지정된 좌석 14위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불빛들이 하나둘 멀어져 갔다. 한강이 보였다. 저 다리들을 몇 번이나 아내와 함께 건넜었을까. 기차는 어둠 속으로 달려갔다. 영수의 마음도 점점 어두워졌다. 자정을 넘겨 새벽 12시 30분. 영수가 좌석에 기대어 눈을 감고 있을 때였다. 옆자리 14비에 누군가 조용히 앉았다. 살짝 눈을 뜨니 50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다. 머리를 단정히 묶고 베이지색 가디건을 입고 있었다. 손에는 두꺼운 책을 들고 있었다. 김예진, 55세. 성북구립도서관에서 25년간 사서로 일하다. 2년 전 은퇴한 그녀는 늘 책과 함께하는 조용한 삶을 살아왔다. 혜진은 가방에서 작은 독서등을 꺼내 책에 비춰 읽기 시작했다. 영수는 무슨 책인지 궁금해서 슬쩍 봤다. 늦은 오후의 시집이라는 제목이 보였다. 시인 박재삼의 시집이었다. 영수가 한숨을 깊게 내쉬었다. 무의식적으로 나온 소리였다. 혜진이 고개를 들었다. 옆자리 남성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것을 보았다. 도서관에서 오랜 시간 사람들을 대하며 기른 직감이었다. 힘든 일이 있으신가 봅니다. 영수가 깜짝 놀라 혜진을 바라봤다. 낯선 사람이 갑자기 말을 거는 상황이 당황스러웠다. 아, 죄송합니다. 소리가 컸나요?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무거워 보이셔서. 혜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25년간 도서관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며 길은 따뜻함이 묻어났다. 이 늦은 시간에 강릉으로 가시는 특별한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영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부부싸움 때문에 집을 나왔다고 말하기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냥 좀 답답해서요. 집에 있기가. 아, 저도 그래서 나왔어요. 혜진이 책을 덮으며 말했다. 요즘 집에만 있으니까 벽이 점점 좁아지는 느낌이에요. 혼자 사는 지 오래되다 보니까. 혼자 사세요? 네. 남편이 5년 전에 먼저 갔어요. 영수의 표정이 숙연해졌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훌쩍 어디론가 떠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도서관에서 일할 때는 바빴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시간이 너무 많더라고요. 은퇴하셨나요? 네. 구립도서관에서 일했었어요. 사서로. 영수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다. 동질감이 느껴졌다. 저는 교장이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아, 교육자셨구나.
정말 힘드셨겠어요. 요즘 아이들 가르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영수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에 자신의 직업을 인정해주는 사람을 만났다. 그런데 뭐가 답답하셔서 이 밤에 기차를 타게 되셨어요? 혜진의 물음에 영수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내와 말다툼을 했어요. 혜진은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오래 사신 분들한테 흔한 일이죠. 저희 도서관에 오시는 어르신들도 자주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그 말에 영수는 조금 안심이 되었다. 새벽 1시, 기차는 경기도를 벗어나 강원도로 향하고 있었다. 혜진은 보온병에서 따뜻한 차를 종이컵에 따라 영수에게 건넸다. 오미자차예요. 집에서 직접 우린 거. 마음이 복잡할 때 마시면 좋아요. 감사합니다. 영수는 종이컵을 받아 한 모금 마셨다. 달콤하면서도 신맛이 혀끝에 맴돌았다. 따뜻했다. 부인분과는 어떤 다툼을 하셨어요? 말하기 어려우시면 안 해도 되고요. 아니에요. 오히려 누군가한테 말하고 싶었어요. 영수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은퇴하고 나서 자꾸 이런 일이 생겨요. 예전엔 학교에서 인정받고 바쁘게 살았는데 지금은 집에서 할 일도 없고 쓸모없는 사람이 된 기분이에요.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가 자꾸 이것저것 시키는 것도 사실은 신경 쓰려고 하는 건데 저는 그게 잔소리로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폭발하신 거군요. 네. 그런데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평생 누구 덕에 살았냐고. 내 뒤에 숨어서 살았다고. 혜진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다. 후회되시죠? 엄청나게요. 집 나오면서도 후회했어요. 그런데 다시 들어갈 면목이 없어서 혜진이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 작은 마을의 불빛들이 지나가고 있었다. 저도 비슷해요. 남편이 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큰 싸움을 했거든요. 영수가 관심을 보였다. 무슨 싸움이었나요? 병원비 때문이었어요. 남편이 치료를 포기하자고 했어요.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그때 제가 화를 냈어요. 돈이 생명보다 중요하냐고.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당신이 혼자 남겨질 걱정 때문이라고. 치료비로 집까지 팔면 당신이 어떻게 사냐고. 영수는 할 말을 잃었다. 저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냥 포기하려는 핑계로만 들렸거든요. 그래서 화를 냈어요. 이기적이라고. 혜진이 잠시 말을 멈췄다. 한 달 후에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마지막까지 저를 걱정하고 있었다는 걸. 지금도 후회하세요? 매일요. 그 한 달 동안 서로 토라져 있었거든요. 제대로 된 대화도 못하고. 기차가 작은 역을 지나쳤다. 동백역이라는 푯말이 보였다. 그래서 선생님 상황이 더 마음에 와 닿아요. 아직 옆에 계신데, 아직 대화할 수 있는데. 영수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저는 기회를 놓쳤지만 선생님은 아직 기회가 있어요. 새벽 3시. 기차는 동해안선을 따라 달렸다. 차창 밖으로 달빛이 바다를 비추는 모습이 흘러갔다. 은빛 물결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파도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달빛 아래 하얗게 부서지는 포말이 보였다. 혜진이 다시 차를 따라 주었다. 바다가 참 예쁘네요. 네. 언제 봐도 바다는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영수는 오랜만에 편안함을 느꼈다. 누군가와 이렇게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언제만이었을까? 부인분과 신혼여행은 어디로 가셨어요? 강화도요. 그때는 돈이 없어서 제주도는 엄두도 못 냈어요. 영수가 추억에 잠긴 표정을 지었다. 1박 2일이었는데 아내가 정말 행복해했어요. 바다만 봐도 신기해하고. 그때 부인분이 뭐라고 하셨어요? 다음엔 진짜 바다가 보이는 곳으로 가자고 했어요. 제주도나 부산 같은 데로. 영수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그런데 그 다음이 45년이 지나도록 안 왔네요. 혜진이 씁쓸하게 웃었다. 저희도 그랬어요. 신혼 때 남편이 유럽 여행을 가자고 했었거든요. 나중에 돈 모이면 꼭 가자고. 가셨어요? 못 갔죠. 애들 키우고, 집 사고,
애들 대학 보내고 하다 보니까 은퇴하면 가자고 했는데 혜진의 눈이 촉촉해졌다. 이제는 혼자 가기도 그렇고 영수는 혜진의 손을 보았다. 결혼 반지가 여전히 끼워져 있었다. 반지는 왜 계속 끼고 계세요? 빼려고 했는데 40년 동안 끼고 있던 거라 이제 빠지지도 않아요. 그냥 이것도 인연인가 보다 하고 그냥 둬요. 영수는 자신의 왼손을 봤다. 자신도 45년 동안 같은 반지를 끼고 있었다. 선생님은 부인분과 첫 만남이 어떠셨어요? 미팅이었어요. 대학교 4학년 때 친구가 소개해줬죠. 영수가 작게 웃었다. 첫인상은 별로였어요. 너무 조용하고 수줍어해서. 그런데 두 번째 만났을 때 도서관에서 책 읽는 모습을 봤어요. 어떤 책이었는데요? 토지. 박경리 작가 토지예요. 그 두꺼운 책을 진짜 진지하게 읽고 있더라고요. 그때 마음이 움직였어요. 부인분도 책을 좋아하시는군요. 네. 지금도 자기 전에 항상 책을 읽어요. 가끔 재미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읽어주기도 하고. 영수는 말하면서 아내의 그런 모습들이 떠올랐다. 언제부터인가 그런 작은 행복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다. 혜진은 영수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었다. 판단하지 않는 따뜻한 눈빛이었다. 부인분이 참 좋으신 분 같아요. 네, 좋은 사람이에요. 영수의 목소리에 후회가 배어 있었다. 기차는 계속 달렸다. 두 사람 사이에 편안한 침묵이 흘렀다. 새벽 2시 30분. 원주를 지나고 있었다. 저도 고백할 게 있어요. 혜진이 조용히 말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도 정말 상처 주는 말을 했거든요. 영수가 관심을 보였다. 병원에서 치료를 포기하겠다고 할 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기적이라고 했어요. 혼자 편하게 가려고 한다고. 남겨질 사람 생각은 안 하냐고. 많이 후회되시겠어요. 지금도 그 말이 가슴에 박혀 있어요. 남편이 마지막까지 저를 걱정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걸 이기심이라고 했으니까. 혜진이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다. 그래서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마음이 아파요. 아직 곁에 계신 분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다는 게. 영수는 가슴이 무거워졌다. 오늘 제가 한 말이 정말 끔찍했어요. 평생 누구 덕에 살았냐고. 내 뒤에 숨어서 살았다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절대 아니에요. 영수는 즉시 대답했다. 아내가 없었으면 제가 교장까지 할 수 있었겠어요? 아이들 키우고, 집안일하고, 저를 뒷바라지하면서 정말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럼 왜 그런 말을 하셨어요? 자존심 때문이었어요. 요즘 집에 있으면 정말 할 일이 없거든요. 예전엔 학교에서 결정할 일도 많고 사람들이 저를 찾기도 하고 그랬는데 영수가 창밖을 바라봤다. 이제는 아무도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내한테도 그냥 짐이 된 것 같고 그런 게 아닐 텐데요. 혜진이 말했다. 제가 혼자 살아보니까 아는데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영수는 혜진의 말을 곰곰 생각해봤다. 45년이라는 세월이 쌓이면서 서로에 대한 고마움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되죠. 공기처럼. 맞아요. 공기가 없으면 못 살면서 평소엔 공기가 있는 줄도 모르고 사는 것처럼. 기차가 횡성을 지나고 있었다. 창밖으로 산들의 실루엣이 보였다. 부인분께 전화라도 해보세요. 혜진이 제안했다.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미안하다고만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영수는 휴대폰을 꺼냈다. 하지만 화면을 보고만 있었다. 용기가 안 나요. 그럼 강릉 도착해서 생각해 보세요. 바다 보면서. 혜진의 제안에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새벽 4시. 기차는 평창을 지나고 있었다. 대화를 나누면서 영수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느꼈다. 혜진은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다. 판단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그냥 들어주었다. 혜진 씨는 정말 따뜻한 분이네요. 아니에요. 그냥 혼자 살다 보니까 사람과의 대화가 소중해진 거예요. 도서관에서 일하실 때도 이렇게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나누셨나요? 네.
특히 저 같은 연령대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혼자 사시는 분들, 책을 빌리러 오신다기보다는 사람이 그리워서 오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혜진이 영수를 바라봤다. 그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다 비슷해요. 외롭다고, 누구한테 말할 사람이 없다고. 혜진 씨는 어떻게 그 외로움을 이겨내세요? 글쎄요. 완전히 이겨낸다기보다는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인생의 한 부분이라고. 영수는 혜진의 말에 감동받았다. 이런 깊은 대화를 나눈 것이 언제였을까? 아내와도 요즘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혜진 씨와 이야기하니까 마음이 많이 편해져요. 저도요. 오랜만에 마음 맞는 분과 대화하는 것 같아요. 그 순간 영수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상했다. 혜진을 바라보는 자신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다. 아내가 아닌 다른 여성과의 깊은 대화, 이해받는다는 느낌, 위로받는다는 감정.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다. 집에 혼자 있을 아내 생각이 났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잠을 못 이루고 있을까? 아니면 울고 있을까? 영수는 혼란스러웠다. 혜진과의 이 따뜻한 시간이 좋으면서도 배신감 같은 것이 들었다. 혜진 씨. 네, 제가 지금 이상한 건 아니죠. 아내와 싸우고 나와서 다른 분과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 게. 혜진이 영수의 고민을 이해했다.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사람은 위로가 필요한 존재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위로를 통해서 뭘 깨달으시느냐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이 주는 위로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미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다시 발견하는 거예요. 혜진의 말이 영수의 가슴을 쳤다. 저도 남편이 없어지고 나서야 깨달았거든요. 그냥 옆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선물인지. 기차가 둔내역을 지나쳤다. 산 사이에 작은 마을이 보였다. 선생님도 지금 그걸 깨닫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혜진과의 대화가 주는 위로보다도 아내에 대한 그리움이 더 크게 다가오고 있었다. 새벽 5시 20분. 강릉역 도착. 플랫폼에 내린 두 사람. 9월 초였지만 바닷바람이 차갑게 불어왔다. 역사 안으로 들어가면서 영수는 왠지 모를 긴장감을 느꼈다. 해돋이 보러 가실래요? 혜진이 제안했다. 정동진이 여기서 가까워요. 택시로 20분 정도면 도착해요. 일출이 정말 예쁘거든요. 영수는 망설였다. 따라가고 싶었다. 이 따뜻한 시간이 끝나지 않았으면 했다. 혜진과 함께 바다에서 떠오르는 해를 본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지만 혜진의 눈빛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느꼈다. 그 눈빛에는 기대가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영수를 더욱 혼란스럽게 했다. 순간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다. 어젯밤 자신이 나가고 난 후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을 모습. 45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에게 그런 상처받는 말을 들었을 그 순간.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다. 혜진이 이해한다는 듯 미소 지었다. 실망보다는 오히려 안도의 기색이 보였다. 그러시겠어요. 저도 혼자 보고 올게요.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려고요. 혹시 연락처라도. 영수가 말을 꺼내다 멈췄다. 이건 아니었다. 이 순간이 아름다운 이유는 바로 이것이 일회성이기 때문이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오늘 이 만남만으로도 충분해요. 혜진이 손을 내밀었다. 선생님, 부인분께 잘 사과하세요. 그리고 늦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세요. 영수가 혜진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혜진 씨도 행복하세요. 혜진이 손을 흔들며 택시를 탔다. 택시가 멀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영수는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역 광장으로 나왔다. 아침 공기가 상쾌했다. 바닷내음이 희미하게 느껴졌다. 그런데 맞은편 버스 정류장에 붙은 큰 광고판이 눈에 들어왔다. 강릉 오션뷰 호텔, 부부 동반 패키지 9월 특가 20% 할인, 럭셔리 스위트룸에서 바라보는 동해 일출, 평생 기억에 남을 로맨틱한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가슴이 뜨끔했다. 갑자기 기억이 났다.
작년 봄에 아내가 말했었다. 여보, 강릉 바다 보러 가자. 신혼여행도 제대로 못 갔잖아. 이제 애들도 다 컸으니까 우리 둘이서. 그때 영수는 뭐라고 답했었나? 나중에 좀 더 시간 날 때. 지금은 좀 그래. 그 나중이 언제인지도 말하지 않으면서 광고판을 바라보니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45년 전 신혼 때가 생각났다. 돈이 없어서 제주도 대신 강화도로 1박 2일 여행을 갔었다. 펜션도 아니고 여관이었다. 바다뷰도 아니고 그냥 방 하나. 그런데 아내는 그래도 행복해했었다. 다음엔 정말 바다가 보이는 곳으로 가자. 큰 호텔에서. 아내의 그 말을 45년 동안 지키지 못했다. 영수는 주저앉고 싶었다.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었다. 아내와 함께 와야 할 곳에 혼자 와서 다른 여자와 이야기하고 있었다니. 오전 7시, 강릉역 매표소, 서울행 KTX 표 한 장 주세요. 9시 10분 출발 있습니다. 영수는 서울행 기차표를 끊고 대합실에서 기다렸다. 2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역 앞 편의점에서 커피를 사 마시면서 생각했다. 혜진과의 만남은 분명 특별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 위로받았다. 이해받았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공허했다. 내가 진짜 찾는 건 뭐지? 새로운 사람과의 설렘. 낯선 관계에서 오는 자극? 아니었다. 영수는 휴대폰으로 아내에게 온 문자를 다시 읽어봤다. 조심히 와. 단 4글자. 하지만 그 안에는 45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다. 화가 났어도, 상처받았어도, 여전히 걱정하는 마음. 영수는 갑자기 20년 전 일이 생각났다. 자신이 심한 독감에 걸려 일주일 동안 누워있을 때였다. 아내는 밤새 간병을 했다. 해열제 시간 맞춰 먹이고, 미음 끓여주고, 이마에 차가운 수건 올려주고. 그때 영수가 뭐라고 했었나? 고맙다. 그게 전부였다.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다. 10년 전 아내가 어머니 장례식을 치를 때였다. 영수는 회의가 있어서 장례식장에 늦게 도착했다. 아내는 혼자서 모든 걸 처리하고 있었다. 그때도 영수는 뭐라고 했었나? 수고했어. 역시 그게 전부였다. 영수는 깨달았다. 자신이 45년 동안 받은 사랑과 헌신을 당연하게 여겨왔다는 것을. 그리고 그런 자신에게 화가 났다. 오전 9시 10분, 서울행 KTX에 올랐다. 이번에는 창가가 아닌 복도 쪽 자리를 선택했다. 더 이상 풍경을 보고 싶지 않았다. 집으로 가는 것만 생각하고 싶었다. 기차가 출발했다. 밤에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중이었다. 아침 햇살이 들판을 비췄다. 어젯밤엔 어둡고 외롭게 보였던 풍경이 이제는 평화로워 보였다. 내가 찾던 건 뭐였을까? 영수는 생각했다. 혜진 같은 사람과의 위로, 새로운 만남에서 오는 설렘. 아니었다. 답은 간단했다. 돌아가고 싶었던 건 집이었다. 아내가 있는 곳이었다. 45년 동안 함께 만들어온 그 공간, 그 사람이었다. 혜진과의 대화는 분명 위로가 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길 잃은 나그네에게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그늘을 제공해 준 것뿐이었다. 진짜 집은 따로 있었다. 영수는 휴대폰을 꺼냈다. 이번에는 확신이 있었다. 챕터 10점, 용서를 구하며 7200-8000 오전 11시 영등포역을 지나고 있었다. 영수는 아내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울렸다. 1번, 2번, 3번. 여보세요? 아내의 목소리였다. 평상시보다 조금 쉰 목소리였다. 순이야. 나야. 어디야? 괜찮아? 첫 마디부터 걱정하는 말이었다. 영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강릉에 있어. 지금 서울로 돌아가는 중이야. 강릉? 왜 거기까지? 그냥 멀리 가고 싶었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순이야. 응, 정말 미안해.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젯밤의 한 말들. 정말 미안해. 나 미쳤었나 봐. 됐어. 이제 그런 이야기 하지 마.
하지만 영수는 계속했다. 아니야, 꼭 해야겠어. 45년 동안 당신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는지 모르는 게 아니야. 아내가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했어? 평생 누구 덕에 살았냐고. 자존심 때문이었어. 요즘 나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여서 할 일도 없고 쓸모도 없고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당신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몰라? 순이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다. 45년 동안 가족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그리고 지금도 내 옆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고마운데. 영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순이야, 사랑해. 전화 너머로 아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나도 사랑해. 바보야, 집에 들어가도 될까? 당연하지. 여기가 당신 집인데. 영수는 안도했다. 2시간 후에 도착해. 점심은 먹고 와. 응, 당신도 먹어. 전화를 끊고 영수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집으로 돌아간다는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졌다. 기차는 계속 서울을 향해 달렸다. 이번에는 풍경이 달라 보였다. 같은 길이지만 돌아가는 길은 올 때와 전혀 달랐다. 창밖으로 아이들이 뛰어노는 운동장이 보였다. 영수는 교장 시절을 떠올렸다. 그 시절이 그립기도 했지만 이제는 다른 형태의 행복을 찾아야 할 때였다. 아내와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일상, 그것이 앞으로의 과제였다. 오후 1시 30분, 서울역 도착. 영수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했다. 6호선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에서 내려 아파트까지 걸어가는 15분 동안 마음을 정리했다. 어떻게 사과해야 할까? 뭐라고 말해야 할까? 단지 입구에 들어서니 익숙한 풍경들이 보였다. 경비실 아저씨, 화단의 코스모스, 아이들 놀이터. 모든 게 평상시와 같았지만 영수에게는 전혀 다르게 느껴졌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5층으로 올라갔다. 복도를 걸으면서 우리 집 현관문이 보였다. 2503호. 영수는 문고리를 잡고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다. 12시간 만에 돌아온 집이었다. 벨을 눌렀다. 자신의 집인데 벨을 누르다니. 이상했다. 누구세요? 아내의 목소리였다. 나야. 영수야. 문이 열렸다. 순이가 나타났다. 평상시보다 화장을 연하게 한 모습이었다. 눈이 조금 부어 있었다. 왔어요? 평상시와 같은 목소리였지만 어딘가 어색했다. 응, 왔어. 영수는 신발을 벗으며 조심스럽게 집 안을 살펴봤다. 모든 게 그대로였다. 자신이 어젯밤에 앉아있던 소파, 순이가 설거지하던 부엌, 함께 45년을 살아온 공간. 순이야. 부엌으로 가던 순이가 멈춰섰다. 미안해. 순이의 어깨가 살짝 떨렸다. 어젯밤의 한 말, 정말 미안해. 그런 뜻이 아니었어. 순이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럼 무슨 뜻이었는데? 모르겠어. 그냥 자존심이 상해서 쓸모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신한테 화풀이한 거야. 영수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45년 동안 당신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얼마나 의지하고 살았는지 모를 리 없잖아. 순이가 앞치마로 눈을 닦았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나도 평생 당신 덕분에 살았어. 두 사람이 마주 섰다. 45년의 세월이 그 사이에 흘렀다. 앞으로는 잘할게. 영수가 어색하게 말했다. 뭘 잘한다는 거야. 그냥 서로 덜 상처 주면서 살자.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내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미안해. 무기력하다고 한 것. 부엌에서는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났다. 영수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었다. 배고프지? 밥 차려줄게. 고마워. 영수는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45년을 함께 산 사람. 이보다 더 소중한 인연이 어디 있을까? 오후 3시. 점심을 먹고 난 후 영수와 순이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어젯밤의 일이 꿈만 같았다. 강릉에서 뭐 했어? 순이가 물었다. 그냥
바다 보고 왔어. 혼자? 영수는 잠시 망설였다. 혜진 이야기를 해야 할까? 하지만 굳이 상처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응, 혼자. 바다가 어땠어? 예뻤어. 그런데 당신이랑 같이 봤으면 더 예뻤을 것 같더라. 순이가 영수를 바라봤다. 정말. 응, 그래서 생각해봤어. 우리 이번 주말에 같이 가자. 순이의 눈이 커졌다. 강릉에? 응, 제대로 된 호텔에서 1박 2일. 바다 보면서. 갑자기 왜? 신혼여행도 제대로 못 갔잖아. 45년 늦었지만. 순이가 웃었다. 오랜만에 보는 환한 웃음이었다. 좋아. 정말 좋아. 영수도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집안일도 같이 하자. 장도 같이 보고. 정말. 응. 나도 이제 배워야지. 혼자서는 못 살겠더라. 순이가 영수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내가 더 고마워.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오후 햇살이 거실로 들어왔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이제는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것 같았다. 저녁에 뭐 먹을까? 순이가 물었다. 당신이 좋아하는 걸로 하자. 나는 당신이 좋아하는 게 좋아. 그럼 같이 정하자. 작은 대화였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졌다. 영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아파트 너머로 한강이 흐르고 있었다. 어젯밤 기차에서 본 그 강이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다. 인생을 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내가 원하는 사람일까? 매일 보는 얼굴, 매일 나누는 대화, 매일 앉는 식탁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것을 찾아 떠나고 싶어 합니다. 낯선 사람과의 특별한 만남, 설레는 감정, 다른 인생에 대한 환상, 박영수 씨의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밤기차에서 만난 김혜진 씨와의 대화는 분명 특별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이해와 위로,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본 자신의 삶.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곁에서 45년을 함께 해준 사람, 매일 끓여주는 따뜻한 국물, 함께 늙어가는 그 평범한 일상 속에 진짜 보물이 숨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인연이 주는 설렘도 분명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깐의 위로일 뿐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세월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함께 울고 웃으며 쌓아온 추억들, 서로의 습관을 알고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 깊은 이해. 그것이야말로 인생 후반에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서도 옆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잊고 지내시는 분이 계실까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이라도 옆에 있는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현해 보세요. 미안함을 전해 보세요. 고마워. 한마디. 미안해. 한마디. 사랑해. 한마디. 그 작은 용기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훨씬 따뜻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사랑은 멀리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곁에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며 지내온 그 일상 속에서 다시 발견하는 것입니다. 한 달 후, 10월 초 어느 주말, 강릉 오션뷰 호텔. 영수와 순이는 바다가 보이는 스위트룸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푸른 동해가 펼쳐져 있었다. 정말 예쁘다. 순이가 감탄했다. 45년 만에 제대로 된 여행이네. 영수가 아내의 손을 잡았다. 앞으로 더 많이 다니자. 못 가본 곳들 다 가보고. 좋아요. 부산도 가고, 제주도도 가고. 두 사람은 창밖 바다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때 영수의 눈에 해변을 혼자 걸어가는 여성의 뒷모습이 보였다. 혜진 같았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다. 영수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다. 한 달 전 밤기차에서 만난 그 인연. 짧았지만 자신에게 큰 깨달음을 준 만남. 뭘 봐? 순이가 물었다. 아니야. 그냥 바다가 예뻐서. 영수는 아내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순이야. 응? 고마워. 45년 동안. 갑자기 왜 그래? 그냥 고마워서. 순이가 영수의 손을 꼭 잡았다. 나도 고마워.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다. 오늘 밤에는 함께 일몰을 볼 예정이었다. 45년 만에 처음으로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박영수 씨와 정순희 씨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떠오르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당장 연락해 보세요.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을 전해보세요. 인생은 생각보다 짧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은 더욱 짧습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이런 의미 있는 영상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꼭 한번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사랑하는 분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